블로그 유튜브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법. 발행일 2020년 7월 27일. 우경아 지음. 1장. 내 블로그 글 5,400개의 의미. 나의 시작은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5,432개의 글을 쓰는데 3년 2개월 정도 걸렸다. 이 수는 하루 평균 5개 정도의 글을 매일 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기억으로 몸이 아팠던 며칠을 제외하고는 3년이 넘는 시간 거의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써왔다. 직장 다닐 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고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금의 글은 분명 과거에 썼던 글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분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글 한 편을 쓰고 올리는 시간은 보통 10분 전후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블로그를 하면서 지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지금도 즐겁고 재미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하루 만에 책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블로그에 5,400개의 글을 쓰고 인생이 변했다라는 전자책을 썼고 그 제목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매주 하고 있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5,400개라는 많은 글을 쓰면서 정말 모든 것이 변했기에 인생이 변했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 책을 쓸 때는 5,000개 정도의 글이 있었고 지금은 5,400개가 되었다.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한다. 질과 양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나의 경우는 양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이 좋아진 경우다. 매일 꾸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글을 쓰다 보니 요즘은 글을 잘 쓴다는 말과 글이 살아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하다. 사람의 운은 10년을 전후로 변한다고 한다.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나는 인생의 벽을 만났다.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인생의 벽을 만났고 행복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만났다. 혼란스러웠고 원망스러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힘이 들었고 막막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재미도 없었고 오래 할 자신이 없었다. 이미 평생 직장이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다. 50세 전후로 평균적으로 퇴직을 해야 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출산은 대부분 늦게 하기에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는 늘어났다. 누구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쉽게 하고 쉽게 망하는 일반적인 매장 창업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늘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살았다.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랐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매우 심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다. 그렇다 보니 나의 생각, 마음,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랬기에 늘 남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 나의 시선, 의식, 관심은 늘 내가 아닌 남을 향하고 있었다. 내 인생이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다. 많이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나는 사람. 책, 영상, 강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꾼 말들을 내 영혼 속에 불러들이게 되었다.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와칭과 마음 관찰. 내 마음이 관찰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내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 즉 바라볼 수 있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바라본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난 후 그것들이 나와 분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내 안 어딘가 더욱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관찰자 신성 참나 진짜나 빛내면 아이. 표현은 달라도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늘 외부로 남에게로 향하던 나의 관점, 의식, 시선이 안으로 나에게로 전환되는 것을 느꼈다. 이때부터 내 생각, 마음, 감정에 집중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를 만나고 내 안에 나를 보게 된 것이다. 관점을 돌려 나를 보게 되자 그동안 내가 나를 몰라주고 외면해서 힘들어하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가 보였다. 그 아이는 힘들고 외로워서 구석에 웅크려 앉아 떨고 있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도 미안하고 안쓰러웠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다. 그동안 잘 견뎌주어서 감사하고 2번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났고 내 안에 또 다른 거대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서 나라는 거대한 우주를 만났다. 이 생산자의 개념. 책부의 추월 차선을 보고 생산자의 개념에 눈을 뜨게 되었다. 부자들은 모두 무언가를 만드는 생산자들임을 알게 되었다. 유형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 글 영상 책 강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업 등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생산자임을 알게 되었다. 생산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도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3. 질문과 운을 쌓기.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장 다니던 그 당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고 있던 일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했다. 너무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살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 기회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몸과 마음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를 알고 싶고 무언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운이 쌓인다는 말이 참 좋았다. 운을 쌓고 싶었다. 일상을 기록만 해도 운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글을 쓴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일 글을 쓴다고 마음을 먹자 일상의 모든 것이 글의 소재로 보였다. 처음에는 주로 일상을 기록하는 글 위주로 쓰기 시작했고 나의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쓴 글은 나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글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질문해서 묻고 그것들을 글로 쓰면서 알게 되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많은 책을 보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글과 생각, 행동이 쌓이게 되었다. 나는 이것들이 운이 되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표출하지 못한 감정이 해소됨을 느꼈다. 5,400개라는 많은 숫자의 의미는 그동안 표현하고 못하고 나의 마음과 영혼에 쌓였던 숫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서부터 표현하지 못하고 배출하지 못한 많은 감정의 응어리가 늘 나를 찾게 만들었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가벼워지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렇게 많은 글을 쏟아 내듯이 썼던 것 같다. 이 장르의 유튜브 영상 369개의 의미. 기존의 유튜브에 계정만 만들어 놓고 10개 미만의 영상만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369개를 올렸다. 구독자는 164명이 되었다. 내가 올리는 영상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올해 4월 1일부터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유튜브에는 사람을 담고 싶었다.
처음에는 모두의 캠퍼스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짧은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등을 질문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내 인터뷰 영상의 특징은 즉석에서 대본과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70분이 넘게 인터뷰를 했다. 많은 분을 즉석 인터뷰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고 어색하기에 다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얼굴이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라고들 하지만 막상 찍기 시작하면 모두 10분에서 길게는 40분이 넘게도 대화를 이어나간다. 많은 분이 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요. 재미있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고 안 해봐서 그렇다 뿐이지 누구나 할 말이 많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많은 분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이 무언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어느 순간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고 글의 소재 강의 소재 콘텐츠 그리고 사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모두의 경험이 가장 크고 훌륭한 재산임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공감과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먼저 한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매우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개에 대한 영상을 10개 정도를 업로드했다. 우리 아파트는 900세대가 넘는 단지다. 수시로 이사를 오고 간다. 우리 아파트에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개 영상, 분리수거장 영상, 아파트 놀이터 산책로 영상, 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길, 시장 가는 길, 마트 가는 길 등의 영상도 찍어 올렸다. 그리고 길을 걷거나 여행을 가면 예쁜 풍경, 경치, 꽃, 하늘 등도 많이 찍어서 올렸다.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누군가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장 블로그 유튜브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오래 하는 법. 1. 본질을 생각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 늘 본질에 집중하고 싶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것은 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 확신,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나무의 열매와 잎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있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본질은 글을 쓰는 것이고 유튜브의 본질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2. 배움보다 실행하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블로그의 기술적인 부분은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많은 초보 블로거분이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듣고 야심차게 블로그를 시작하지만 금방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얼마 전에 코칭 상담을 하신 분도 유명한 분의 블로그 강의를 듣고 시작했는데 글 하나 쓰는데 많게는 9시간이 걸린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블로그 강의를 가면 대부분 글자 수는 몇 자 이상, 사진은 몇 장 이상, 검색어 상위 노출, 키워드 로직 등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운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꼭 그렇게만 글을 써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글에 힘이 들어가고 글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강의를 들으러 가면 촬영 장비, 썸네일, 편집 등의 기술들을 배운다. 아직 콘텐츠가 정립되지 않은 초보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 콘텐츠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다 보니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드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이 든다.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고 힘이 들고 재미가 없고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강의를 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하고 맞는 부분만 배웠으면 한다. 배우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아웃풋을 내기 위한 배움이 중요하다고 나는 많이 이야기한다. 배우는 것의 단점은 점점 머리를 복잡하고 무겁게 한다. 그 일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시는 분 중에 실제로 투자는 못하고 배우러만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다.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과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3. 인풋보다 아웃풋에 집중하기. 나 또한 과거에 많이 배우러 다니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요즘은 매주 한 권씩 책을 쓰고 매주 강의를 하면서 아웃풋임 중요함을 느낀다. 나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 강의는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00권의 책을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써보는 것이, 100번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강의를 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남는 것이 많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미 충분히 많이 배웠고 배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이미 너무도 많이 주입을 당해왔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행동을 못하게 되어 많은 혼란을 겪는다. 이제는 배운 것, 아는 것을 표현하고 아웃풋을 낼 때이다. 그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고 나만의 콘텐츠와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4. 시간 제한하기. 우리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블로그,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할 일도 매우 많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한 번뿐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즐겨야 한다. 이것들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고 있는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하루 만에 몰입해서 책을 쓰는 것이다. 하루라고 시간을 제한하기에 딱 그 시간에 집중과 몰입하게 되고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된다. 시험 전날 공부가 더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하루라는 제한 시간, 즉 마감 시간에 주는 긴장과 집중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블로그를 쓸 때 대부분 10분 내외로 쓴다. 처음부터 쉽게 편하게 짧게 쓰는 습관이 들어서이기도 하고 검색어 상위 노출 키워드 글자 수 사진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다 보니 습관이 되었다. 그래도 요즘 쓰는 글들은 쓰고 30분 정도 후 네이버에 내 글의 제목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이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도 보통 찍고는 편집 없이 영상을 바로바로 올린다. 편집하면 더욱 어색해지기도 하고 편집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정하고 편집하고 블로그 글 하나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쓴 글과 올린 영상은 거의 보지 않는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글을 하나 더 쓰고 영상을 하나 더 찍으려고 한다. 너무도 쓰고 싶은 글이 많고 올리고 싶은 영상이 많기 때문이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놓고 부족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아 보여도 시간에 되면 블로그 글을 등록하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이 든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집중과 몰입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시간이 많이 들면 힘이 들고 힘이 들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지치고 지치면 오래 하지 못한다. 완벽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이미 올린 글 하나, 영상 하나를 보고 또 보면서 계속 수정하는 경우와 만들어 놓은 글과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수정할 사항이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일단 쓴 글 올린 영상은 잘 보지 않는다. 지나간 글과 영상에 신경과 시간을 쓰기보다 지금 쓰고 있는 글과 앞으로 쓸 글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하다면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시간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우리는 한두 편의 글을 쓰고 한두 편의 영상만 올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쓴 글과 올린 영상에 미련을 두지 말자. 내가 쓴 어설프고 부족해 보이는 글과 영상도 모두 나의 성장과 변화 발전의 과정이고 따라오는 누군가에게는 발자취가 되고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6. 일상 기록하기. 가장 쓰기 쉽고 가장 편한 것은
그날 그날의 일상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만 해도 운이 쌓인다고 한다. 오늘 내가 한 일, 오늘 내가 본 책,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과 그것을 통해 내가 느낀 점, 배운 점, 내가 현실에 적용할 점 등을 편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내가 힘들면 보는 사람도 힘이 든다. 글과 영상을 통해 남들에게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교훈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의 일상, 내가 하는 일, 나의 상황과 경험을 편하게 기록하는 일도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 7. 질보다 양.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매일 글을 쓰는 것이 나를 아는 길이고 운이 쌓인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그랬기에 초반에 쓴 글들을 보면 정말 한 줄 또는 두 줄 쓴 글도 있다.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5,400개의 글과 운이 쌓여서 나만의 콘텐츠와 브랜드가 되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요즘은 글을 잘 쓴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경험상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질도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결국 많이 써보고 많이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다. 8. 해보면 알게 된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알게 된다. 알아서 하고 준비가 되어서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 완벽한 준비와 때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단 먼저 해보는 것이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보이고 알게 된다. 늘 실행과 경험이 최고의 답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자신감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글, 내가 좋아하는 글을 꾸준하게 쓰면 된다. 9.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글쓰기. 어떤 일도 남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다. 세상에 남이란 존재는 무수히 많다. 모두가 입장, 환경, 가치관, 경험, 생각들이 모두 다르다.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끝도 없이 혼란이 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지치게 된다. 모든 것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내가 좋아하는 글과 내게 필요한 글,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도 궁극적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같다. 나를 위한 일이 결국 남을 위한 일도 된다. 그렇기에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것이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된다. 10. 즐거움이 답이다. 결국 즐거움이 답이다. 내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다면 결국엔 힘이 들고 지치고 오래 하지 못한다. 가끔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와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나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다.